예, 안녕하십니까. DFM 플레이입니다. 저번 강좌 때는 피팅, 그러니까 양쪽 구간을 설정해서 그 범위를 넘지 못하게 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제 주로 정렬 방식 중에서 중앙 정렬 시키는 기준으로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약간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어떨 경우에 좌정렬, 어떨 경우에 우정렬, 어떤 경우에는 중앙 정렬을 시켜야 되느냐, 이제 그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오늘 강좌 진행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하단 뉴스인 경우에 이제 타입은 보통 중앙 정렬이기 때문에 중앙 정렬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는 좌정렬 시키고 어떤 경우에는 우정렬 시켜야 되느냐, 이제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그 컷의 디자인이 어떤 거에 따라서 정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컷은 일반 스포츠에서 양쪽 그 팀에 대한 점수를 이렇게 보여주는 컷인데, 자, 왼쪽에 프랑스도 중앙 정렬이네. 그 다음에 오른쪽 잉글랜드도 중앙 정렬입니다. 마찬가지로 점수도 이제 중앙 정렬로 레이아웃이 정해졌습니다. 만약에 이 양쪽 국가를 중앙 정렬을 시키지 않고 만약에 다른 정렬을 시킨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의 결과가 보여지겠죠. 왼쪽 정렬이 된 거고 오른쪽이 된 거고. 결과적으로 중앙 정렬이 이 디자인에서는 맞다는 거죠. 그럼 또 다른 예로, 자, 이 컷은 이제 승부차기에 대한 컷인데, 양 팀 각각 승부차기 선수가 5명이 리스트에 올라와 있고, 이제 선수들의 리스트를 보여주는 컷인데, 자, 이런 경우에는 왼쪽 정렬로 되어 있죠.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이제 중앙 정렬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건 뭐 디자인 하시는 분에 따라서 이걸 왼쪽으로 붙일지, 뭐 가운데로 할지 정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렬이라는 게 항상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디자인의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정렬 타입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어저께 피팅 설정한 부분, 오늘 정렬까지 해가지고 일단 마무리를 좀 졌고요. 이제 오늘 들어갈 강좌 내용은 변수입니다. 변수라는 거는 이제 뭐 영문 용어로 하면은 알리아스. 그러니까 좀 더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변수라는 거는 값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변할 수 있는 값. 그러니까 값이라는 거는 지금 이 자체도 값이에요. 이 텍스트 입력이 된 이 값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변할 수 있는 값. 이 자체가 값이고, 예를 들어서 이게 1이다. 이러면은 지금 요 객체의 값은 1이 되는 거죠. 그럼 변수는 어떤 거냐? 자, 처음에 이제 작업한 값이 1인데, 실제 송출할 때는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 있고 100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스포츠 중계를 하고 있는데, 스포츠 중계에 이제 양쪽 점수에 대해서 컷을 보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텍스트 객체를 찍어 볼 경우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양쪽 빨간 마커가 양쪽으로 되어 있죠. 자, 이 부분도 빨간 마커가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빨간 마커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빨간 게 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이 객체는 지금 변수로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그냥 일반적으로 텍스트를 입력하면은, 예, 중앙 정렬돼 가지고 지금 조금 가운데 있고 컬러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런 일반 텍스트는 찍었을 때 마커가 뜨질 않아요. 하지만 변수로 지정된 객체들은 다 이렇게 마커가 떠요. 자, 왜 이 변수가 지정이 되어 있냐면은, 자, 경기의 결과가 지금 만들어진 컷은 3이지만 실제 이게 실제 경기하면서 3대4가 될 수 있고 4대4가 될 수 있고 5대5도 될 수 있어요. 작성한 게 3이지만 이건 실제 송출될 때 4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은 경기를 프랑스하고 잉글랜드하고 하지만 내일은 일본하고 한국 할 수도 있고 한국하고 중국하고 할 수도 있고 미국하고 프랑스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항상 변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변할 수 있는 상태를 지정을 해주는 게 이제 변수를 적용한다는 개념입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변수 적용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텍스트라는 글씨가 있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변수 적용은
그 상단 메뉴에서 variable에서 set 그냥 단축키로 Alt F, 해제는 Alt G 해가지고 선택하고 Alt F 해주시면은 그 변수를 적용하는 창이 뜨고 뭐 별다른 입력은 하실 거 없고 일단 OK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 텍스트 객체에는 지금 변수가 적용되어 있다는 게 그 마커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컷을 잠깐 저장을 하고 송출 모드로 가겠습니다. 송출 모드 가셔가지고 자, 지금 방금 만든 컷을 한번 올려 보신 상태에서 지금 송출 모니터는 아직 이제 송출까지 제가 지금 보여드리지 못하고 스탠바이 프리뷰 모니터를 잠깐 봐주시면은 자, 스탠바이 했을 때 텍스트란 정보가 나갑니다. 왜? 원본 컷 자체가 지금 텍스트이기 때문에 텍스트가 나왔는데 자, 변수가 지정되어 있는 컷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 빨간색으로 표기가 된 부분들은 다 변수가 지정되어 있다는 컷이에요. 아닌 것들은 그냥 일반 블랙이고. 자, 그래서 텍스트란 부분을 갖다가 한번 클릭해 주시고 자, 이 컷 안에 들어있는 이 타입은 글자고 변수가 뭔가 적용되어 있다. 변수에 요 내용이 적용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클릭하고 자, 아니다라는 이런 전혀 원본하고는 관계없는 그 텍스트를 입력하고 다시 이제 송출을 한다고 가정하고 화면을 보십시오. 이렇게 될 경우에 원본은 텍스트인데 실제 송출되는 것은 텍스트가 아니다라고 나가는 거죠. 이게 변수 개념이에요. 항상 변할 수 있는가? 텍스트가 맞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원본 컷하고 전혀 관계없이 컷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아까 그 승부차기 명단이 있었는데 자, 승부차기 명단에는 변수가 상당히 많았었죠. 왜 그러냐면은 양쪽 국가가 있고 양쪽 국기가 있고 양쪽 선수들 5명, 5명, 5명 이렇게 해서 10명에 대한 그 선수 정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각각 국기 1이라는 거는 왼쪽과 오른쪽인데 자, 오늘은 국기 1, 오늘은 국기 2, 또 내일은 또 다른 국기가 필요할 수도 있죠.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화면이 좀 작을 것 같은데 자, 국가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일단 국가만 바꿔봤어요. 그리고 송출을 하게 되면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그 국가가 일본과 미국으로 그 변경이 돼서 송출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변수 컷을 적용 안 하고 이런 컷을 갖다가 그 중계에 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만약에 3대 4다 뭐 3대 4다 아니면 뭐 4대 5다 그럴 경우에 수시로 그 수동으로 그 점수를 바꿔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이 변수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디자인 포맷은 정해져 있고 각각의 요소에다가 변수로 항상 바뀔 수 있는 정보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들에게 변수를 적용하고 실제 송출에서는 원본 컷을 건드리지 않고 송출 판넬에서 그 변수값만 바꿔주게 되면은 바로바로 바뀐 정보가 송출이 된다. 이제 그런 개념이 일반 그 오션웨이에서 만든 컷에다가 변수를 적용하는 어떤 그런 기능입니다. 네, 일단 변수 기능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기능에 대한 설명을 이 정도로 해드리고 그 일반 컷 제작할 때는 사실 변수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사실 이제 그 실제 송출 단계에서는 뭐 거의 변수 작업으로 그 컷들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오션에 가지고 이제 뭐 날씨 일기예보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가끔 방송 보시면은 뭐 그런 채널로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기능인데 뭐 서울 날씨, 뭐 인천 날씨, 부산 날씨, 그다음에 날씨 아이콘도 뭐 햇빛 있는 아이콘, 비 오는 아이콘, 눈 오는 아이콘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 시간대별로 바뀌는 그런 기능도 역시 다 기본 컷 디자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날씨 정보, 지역 정보, 날씨 아이콘 정보, 최저, 최고 기온 정보 이런 정보에다가 다 변수 처리를 하고 항상 바뀐 데이터가 그 정보가 이제 바뀌어서 송출되는 그런 그 솔루션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 정도까지 설명드리고 다음 강좌 때는 이제 이런 변수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그 송출을 할 수 있는지 좀 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